은퇴했다고 세상과 멀어져야 할까요? 우린 지금도 세상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부자의 시선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하루 10명 가까운 노인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우리 사회가 외면한 비극, 노인 자살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통계부터 보시죠.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는 총 18,044명으로 하루 평균 무려 10.5명이고 매년 3,600명 이상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은 40.6명으로 세계 OECD 평균인 10.7명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조용히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뉴스에도 보도되었던 사례를 말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 은평구 살던 78세 박모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박 씨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었습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최근 몇 달간 복지관도 끊고 가족과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통 안 보이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셨나 봐요. 이 박모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상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럼 이어서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빈곤. 한국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0만 원도 안 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대부분이 시간제 경비나 청소 등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임금도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22%가 혼자 산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수가 정서적으로 외롭다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고 TV가 유일한 친구가 되는 삶에서 존재감을 잃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반응받을 때 존재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응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셋째, 정신건강 사각지대입니다. 노인 우울증 진단율은 15%도 안 되고 치료받는 비율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정신병원은 좀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 꺼내고 고통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마음의 병은 침묵 속에서 번지고 제도는 그 침묵을 듣지 못합니다. 넷째, 제도적 무능입니다. 상담센터는 있지만 노인들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을 못 쓰고 QR코드가 뭔지도 모르며 전화를 걸어도 뭐가 달라질까 싶어 그냥 포기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나라가 이런 나라였을까요? 이런 나라를 생각하며 그토록 일만 하며 고생스럽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 세대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잘 사니 그것으로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 왠지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웃나라인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은 고령자 전용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덴마크는 마을 단위 커뮤니티를 구성해 고령자의 정서 상태와 건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소규모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의미를 유지시킵니다. 한국도 실버카드, 경로당 급식, 무료 영화 관람 등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을 이어주는 복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5가지 실천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주변의 노인들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말수가 줄거나 그냥 다 귀찮다, 니들도 힘들 텐데, 이런 말은 빨간불입니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십시오. 익명 상담도 가능하고 가까운 복지사 연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해서 자살 예방 교육을 받으십시오. 자살 징후를 발견하는 법과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을 단위 커뮤니티, 단톡방, 걷기 모임 등 작은 연결이라도 만드십시오. 하루 5분 인사라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생명줄이 됩니다. 다섯째, 정치인에게 요구하십시오.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민원 넣고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복지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십시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노인의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실패이고 사회적 방치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 있고 언젠가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동네 노인 한 분, 지금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은퇴부자의 시선 정박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더 많은 진실을 말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